시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잠깐 설명만 좀 할게요. 네이버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상단에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광고랑 홍보가 있을 건데요. 일단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광고랑 홍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신 거는 예전에 키워드 도구에서 아마 키워드 뽑으시러 한번 들어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어온 이유는 실제 광고를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광고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광고 시스템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이렇게 창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광고를 만드실 때 여기 검색 광고에 광고 만들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여기 못 들어오신 분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광고에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광고 시스템을 누릅니다. 뭐 여기 누르나 저기 누르나.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위에 보시면 왼쪽 상단부에 광고 만들기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서 광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광고 중에 하나는 파워링크 광고와 그리고 우리 쇼핑몰에서 많이 하는 광고는 쇼핑 검색 유형 광고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파워링크 유형의 광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링크 유형이란 그럼 어떤 광고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아까 제가 그냥 제주 감귤 쳤었잖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요 앞에 뜨는 이런 광고들은 파워링크 광고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네이버에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광고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보이죠? 그죠? 물론 더보기 누르면 더 보여요.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서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볼만한 파워링크에서 파워링크 광고가 또 보이고요. 또 파워링크 광고는 어디 안에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뷰에 보면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요런 포스팅 있죠. 블로그 포스팅 안에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지식인에서도 뭐 끝에나 중간부에 광고가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얘네는 하필 없나? 그런 게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는요. 실제 우리가 그냥 쇼핑몰에서 검색했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블로그에도 약간 달려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지식인 같은 데도 달려있고 카페에도 달려있고 조금씩 그렇게 달려있는 광고들이 다 파워링크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워링크 광고는요. 실제 한 번 클릭당 비용이 과금되는 CPC 광고의 형식인데요. 광고는 기본이 70원 그리고 부가세 10%니까 한 번 클릭당 최소 광고비는 77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에 따라서 광고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키워드가 비싼 키워드라면 아까 몇천 원 이렇게 좀 비싸게 나가는 그런 광고들이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쇼핑 검색 유형 광고의 경우는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쇼핑에서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또 한참 좀 내려가 보면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보이거든요.
요런 광고가 바로 쇼핑 광고예요. 차이점 이해되셨죠? 그럼 요 밑에 있는 광고는 또 파워링크 광고예요. 요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지금은 파워링크 광고를 볼 건데 보통은 파워링크 광고는 홈페이지, 사이트 검색을 하는 그런 광고로 들어가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랜딩 페이지가 있다면 그 페이지 자체를 파워링크 유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리고 파워 컨텐츠는 네, 스마트 스토어도 돼요. 파워 컨텐츠는 블로그나 포스트, 파워 컨텐츠를 달아주는 그런 정보 검색 광고로 예를 들어 뭐 실비보험이나 뭐 이런 데는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그 블로그 글이 앞에 뜨게끔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다는 게 파워 컨텐츠 유형이에요. 아까 스마트 스토어도 파워링크에 되냐라고 말씀하셨어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보이시죠? 됩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 이름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캠페인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광고를 했을 때 보이는 부분은 아니고 내가 귤도 팔고 예를 들어 멜론도 팔고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광고 1, 광고 2, 광고 3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어떤 게 샤인머스켓이고 어떤 게 멜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구분을 해놓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광고 연습이라고 제가 달아보았습니다. 하루 예산은요. 하루 동안 캠페인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것으로 50원에서부터 설정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얼마씩 쓰겠다라고 한다면 설정을 하시는 거고 난 그런 거 없이 하겠다면 제한 없음 하시면 돼요. 자, 고급 옵션 눌러서 펼쳐보면 기간이 나와요. 해당 캠페인의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력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시작 날짜랑 종료 날짜를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광고 노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저는 뭐 7월 25일부터 뭐 31일까지 광고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한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머니라는 곳에 돈이 들어있어야 충전이 돼서 광고가 나가는 거고 만약 10만 원을 넣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안 나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저장하고 계속하기 보고 두 번째 광고 그룹 만들기로 왔어요. 자, 제가 연습용 그룹을 하나 만들었고요. 연습용 캠페인을 만들었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광고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캠페인은 과일이라고 준다면 광고 그룹은 뭐 오렌지, 멜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거 이렇게 나눠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간단히 제가 이제 학원에 대한 광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학원에서는 국비 지원 수업도 하지만 아니면 그냥 간단히 컴퓨터 기초를 가르치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국비 중에서도 컴퓨터 기초 수업들이 따로 있기도 하고 또 대상층이 다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폴더 안에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광고 그룹이라는 것의 이름은 그냥 내가 역시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시면 돼요. 연습 광고. 예를 들어서 광고 그룹 이름은 아까 우산이었으니까 그냥 우산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URL을 선택하세요 나오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제가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URL을 집어넣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때 URL을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넣겠다. 네, 내 스마트 스토어를 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근데 그 눌러보니까 네. HTTP하고 HTTPS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어떤 차이예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안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의미로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http 네이버.com 이렇게 해도 네이버를 들어가지긴 하잖아요.
일단 한일몰에 주소를 제가 가져오느라고 잠시 들어왔어요.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고 URL 사용을 하면 이 URL이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기본 입찰가는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근데 얼마를 설정해야 앞에 뜰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요거는 설정을 해볼게요. 자동 입찰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단가를 제일 높은 단가로 해서 상위 노출시키겠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이 돼봤자 사실 단가 비용만 비싸고 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설정으로 해서 두시면서 상황 보면서 단가를 조정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이 광고 그룹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인데요. 만약 내가 예산을 줄 거면 예산을 설정해서 뭐 이 광고는 하루에 10만원어치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없이 뭐 많이 누를 땐 많이 누르겠지 뭐 이렇게 볼 거면 제한 없음. 자,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 매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선택하시는 건데 모든 매체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매체들에 보여지게 돼요. 노출 매체 유형은 PC랑 모바일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검색 포털의 매체뿐만이 아닌 파트너 매체로도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너 매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알바몬이라든지 뭐 완전히 다른 데 있죠. 그런 사이트까지 이 파트너 매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이 물음표가 도움말이라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되겠다. 여기 이제 검색 매체에 대한 설명과 콘텐츠 매체에 대한 설명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외부 사이트의 파트너 매체들은 실제로 네이버랑 그냥 제휴를 맺은 그런 사이트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베스트바이어, 뭐 다나와, 인터파크 이런 데들이 파트너 매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나는 요런 데는 빼겠다 하면 이렇게 주셔도 되고, 또는 노출 매체 유형이 아니라 제한 매체를 설정을 해서 어떠한 매체들은 내가 안 뜨게 하겠다, 그렇게 설정도 돼요. 아니면 아예 노출 매체를 개별로 잡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매체에만 띄우겠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통합 검색에 뜨게끔 하고 싶고, 검색 탭에 떴으면 좋겠고, 통합 검색 모바일과 네이버 쇼핑 PC, 네이버 쇼핑 PC 모바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띄웠으면 좋겠고, 밴드에도 떴으면 좋겠고, 네이버 지식인에도 떴으면 좋겠고, 모바일에도 떴으면 좋겠고, 카페에도 뜨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항목들만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라는 건 콘텐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블로그에 포스팅 쓴 게 콘텐츠고요. 그 안에도 아까 파워링크 광고가 들어간다고 했죠? 거기 들어가는 매체의 전용 입찰가를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건데요. 나는 그걸 나눠서 설정 안 하겠다. 그럼 설정 안 함으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C를 내가 좀 더 비중을 두느냐, 모바일을 비중을 두느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보통 100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설정한 키워드 이외에 그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에서도 같이 뜨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하실 거면은 확장이고, 아니면 이제 유사 검색어나 일치한 거에만 설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키워드 확장 혹은 일치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 그룹 내의 키워드를 끄더라도 유의어, 비슷한 단어들로 광고가 노출돼서 과급이 나갈 수가 있다 보니 난 그게 싫다 하면 그냥 완전히 일치하는 것에만 키워드가 선택이 돼서 광고를 노출되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소재 노출은 성과 기반 노출로 그대로 놓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해볼게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는 광고 만들기, 비즈 충전하는 단계로 들어와져요. 여기에서는 이제 키워드에 따라 내 광고가 뜨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로 키워드를 입력해 볼게요. 아까 3단 우산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면 우산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떠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일일이 고를 게 아니라 이 키워드에는 몽땅 뜨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추가해서 넣는 것 또한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서 노출을 시킬 수도 있다 정도를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근데 키워드가 노출이 된다고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월간 검색한 거, 얘가 이제 모바일로 월간 검색한 건데요. 검색 수가 많으면서 일단 키워드가 나랑 같은 키워드라면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검색 수 자체가 뭐 이렇게 10건 미만으로 뜬 그런 키워드고 완전히 상관없는 키워드는 가져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걸 다 추가하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추가가 되어 있을 때 실제 추가가 되어 있다 해서 그러니까는 노출이 되고 있다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클릭을 해야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때 내가 이제 어디서 클릭하든 상관없이 다 보이게끔 해서 노출을 더 극대화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다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클릭해야 과금이 나오는 거니까. 자, 제목입니다. 아까 제가 제주 감귤 치니까 이런 거 보이죠? 청정 제주 감귤 천하일품 맛보장 뭐 안심 책임 발송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이 부분들 보일 거예요. 요게 바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간단하게 지어보죠. 제주도 감귤이 아니라 지금 우산 팔고 있죠? 근데 여기다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15자까지 밖에 못 씁니다. 근데 얼핏 봐도 얘는 15자가 넘지 않아요? 얘네는 어떻게 된 걸까요? 요거는 나중에 보면은 소재를 더 붙일 수 있어요. 자, 일단 설명은 어디냐면 요 밑에 다는 게 이제 설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주 산지 직송에서 붙어있는 얘네들 있죠? 이게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뭐 이렇게 제가 달아볼게요. 얘는 45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URL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연결 URL은요. 보시면 제가 이걸 누를 때 지금 얘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해서 그 사이트로 그냥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감귤 사이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서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실제 이 부분은 랜딩 페이지가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이는 표시 URL이고 이 연결 URL은 만약 한일 컴퓨터에서 지금 제가 요 우산을 판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우산에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연결 URL 모바일도 이대로 붙일게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더 할 건 없고요. 돈만 충전해서 광고 만들면 끝나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광고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있고 확장 제외 키워드 소재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감귤이 더 길게 적혀질 수 있는 이유는 소재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소재에 새 소재를 넣어서 제목에다가 좀 더 추가를 해서 달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 소재를 불러다가 넣어도 되고, 확장 소재, 요거예요. 죄송해요. 확장 소재를 들어가서 새 확장 소재, 여기서 추가 제목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적은 제목 다음에 계속 더 달리는 제목을 만드는 건데, 뭐 적을 내용이 마땅히 없어서 이렇게 적을게요. 고급 옵션에서 요일, 시간대, 기간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서 내가 노출을 만약에 이게 매일 노출되게 하고 싶진 않고 만약에 내가 시간대를 10시서부터 19시까지만 노출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적용을 하면 이 시간대에만 노출이 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내 대상 고객이 그 핸드폰을 또는 컴퓨터를 하지 않은 시간대를 뺀 대상 고객이 컴퓨터를 많이 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광고가 켜지게 해주면 그 시간대만 광고가 열려지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광고가 내려가게 그렇게도 맞출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요일 시간대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각각의 그런 모든 요일이나 노출 요일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타겟팅 같은 걸 맞춰서 내가 성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서도 광고가 보이게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는 만약 학원 광고를 한다면 서울에서 해야 되겠죠. 부산에 저희 학원 광고가 나가봤자 부산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몰라요. 일단은 멀리서도 오시기는 하는데 부산까지는 안 온 것 같아. 자, 일단은 그래서 지역을 내가 여기다 뭐 서울특별시로 맞춰서 요 지역에만 광고를 하겠다라든지 광고 노출할 지역을 설정할 수도 있으시니까, 만약에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는 이런 광고 시간대도 설정하시고 지역도 설정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보면, 내가 단가를 이렇게 넣었지만 이 단가에 대한 입찰가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일괄 변경을 해서 선택한 키워드를 만약에 모바일 한 3위 정도의 평균 입찰가로 변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2단 골프산이라는 키워드는 1330원, 3단 완전 자동 우산 선 330원, 3단 자동 양우산은 450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들이 다 조금씩 다른 거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현재 모바일 3위 정도의 평균 입찰가인 거예요. 그럼 이 가격보다 좀 더 높게 할 것인지 이런 가격대를 설정을 해서 가격대를 맞춰가면서 광고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은 다른데, 낮은 광고로 해서 10원씩 뭐 50원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입찰가를 맞춰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 검색 몇 위 정도의 평균 입찰가로 바꾼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씩 조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광고에 대한 건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워링크 광고를 조금 소개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 광고가 조금 더 관심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를 말씀드리면서 그 네이버에 우리 포스팅하는 것들 조금은 아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